현직 부장검사가요,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게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통령의 기밀정보 접근성을 고려할 때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음모론으로 치부 못한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서 이게 음모인지 합리적 의혹인지 밝혀야 된다. 성춘 부의장님, 이게 그동안 뭐 일부 유튜버나 뭐 일부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사실 많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현직 검사가 이런 글을 썼기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전 저렇게 주장에는 그렇게 뭐 합리성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대통령의 기밀 정보 접근성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본인의 관저로 찾아왔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달했던 메시지에 보면 이런 레거시 미디어,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뉴스탑10 같은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유튜버들을 봐라, 유튜브를 좀 봐라라고 말을 전달했던 것으로 봤을 때 기밀 정보에 접근을 많이 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극우 유튜브에 너무 많이 접근하셔서 그런 망상에 빠지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근데 아마 일부 국민들께서도 그래, 대통령이 설마 극우 유튜브만 보고 그런 결정을 했겠어? 라는 의구심을 가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전 검사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런 것들 좀 풀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좀 털어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 좀 민주당이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얘기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거 어떻게 털어낼 것인가. 한쪽에서 계속해서 뭔가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드러내놓고 뭐 국정조사가 됐든 뭐든 한번 이걸 털어내는 과정을 한번 만들어보자.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로서도 뭔가 한번 짚고 가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저는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들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을 끝까지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지를 국민들 앞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저는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만약에 계속해서 뭔가 털어내지 못하면 보수 진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때문에 구국의 결단을 한 것이다, 이 논리를 계속 펼칠 것이거든요. 저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좀 더 많은 국민들께 이게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 한 번 더 확인해주는 차원에서는 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이걸 어떻게,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털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직 부장검사가 실제로 검찰 내부 게시판에 이런 글을 썼다는 건 그냥 단순히 본인 의견 개진을 위해 쓴 건 분명히 아닐 테고요. 지난번 탄핵 심판 때 윤 대통령 변호인 측도 이거와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원에서 확인한 그 기본적인 그 시스템 확인에 의해서도 첫째, 해킹 및 투개표의 전반적 조작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지금은 누가 투표했는지, 몇 명이 투표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조금이라도 여기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은 서버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이 투표했다고 허위 적어도 하고, 그 다음에 선거함에 뭐 많이 나옵니다. 영상 보면 많이 나오지만 자물쇠를 갖다가 꽂은 것처럼 돼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검은 종이를 갖다 하나 씌워가지고 나중에 보면 양쪽으로 다 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어가지고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없이 그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이제 계엄의 단초가 됐던 비상계엄 선포의 단초가 됐던 부분이 이만한 음모론이든 조그만 음모론이든 아니면 진짜 큰 의혹이든 실체 규명 안 되면 의혹이 더 커진다. 현직 검사의 이 발언을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 이제 부정선거라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이제 퍼져 있구나라는 느낌들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대 총선부터 시작해서 이 부정선거를 굉장히 조직적으로 많이 이제 유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럴싸합니다. 내용들을 보면 표의 어떤 뭐 사전투표 등등 이거 보면. 근데 그동안 그래서 이 문제가 돼서 사실은 이제 국정원과 인터넷진흥원이 이 선관위에 대한 이제 점검도 했고 또 이 관련돼서 대법원까지 갔었습니다. 대법원에서 결국은 이게 다 근거 없다라고 이제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래도 결코 안 믿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하더라도 안 믿습니다. 또 다른 걸 끄잡으면 될 거예요. 뭐 등등을 끄잡으면 될 건데, 글쎄요, 저는 부정선거와 부실선거는 반드시 구분해내야 된다. 즉, 뭐, 암호를 1, 2, 3, 4, 5 했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뭐, 이 키워드 할 때 그냥 1, 2, 3, 4 하는 거 똑같이 그냥 편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중국에서 쓰는 전화번호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속 그런 중국과 연관성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심지어 이제 지금 헌법재판을 하는 거예요. 제시하는 분이 있는데, 아마 그날 배진환 변호사가 본인이 다음 기일 때 무슨 뭐 투표업지 부정한 거 뭐 증거 가져오겠다 그랬거든요. 탄핵 심판 증거 자료를 활용하겠다. 한번 가져와서 뭐 그거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일단은 검사란 그 직업이 그렇습니다. 검사란 게 막연히 있기 때문에 다 뒤져보자라는 게 아니라 예. 어떠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어떤 증거가 이제 단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지금 부정선거를 했다라는 관련자 증언이 있습니까? 지금 증거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이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야지 막연하게 지금 본인들의 머릿속에서 본인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어떤 증거들, 부실한 증거들 이게 부정선거다, 중국과 연결돼 있다. 저는 이거는 나중에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주장하시는 분들이 일단 우선 한번 제시하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번 주제 맨 앞부분에 짚어봤던 얘기 추가 속보가 들어와서 제가 긴급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한 이 영장 집행, 재집행에 대해서 또 불발이 됐어요. 경찰이 이제 대통령 안전가옥 경호처가 허락하지 않아서 압수수색이 불발이 됐는데 구 변호사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CCTV 영상, 폐쇄해버려 영상을 확보를 시도하려고 했고 이 영장 집행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갔다라고 설명했는데 이제 불발이 되면 앞으로 CCTV 확보는 불가능해지는 겁니까? 거의 어렵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여유를 두고서 재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지금 여기서 명확히 해야 될 거는 안가라는 것 자체가 예. 비밀 시설이거든요. 거기에서 대통령의 움직임, 시간 사용 계획, 누구를 만났는지 이건 다 그냥 공무상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호처로서는 그 비밀이기 때문에 그거를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차원에서 나는 규정이 있고 비밀인 것도 명확한데 이 법에 의한 적용을 어떻게 내가 물러설 수 있겠느냐. 이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다. 이제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고 예.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여태까지 거부를 했었는데 지금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구속영장도 반려됐잖아요. 그러니까 예. 자기의 업무에 대한 정당성을 어느 정도 확인받았다. 이런 생각도 아마 깔려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한 3시간 넘게 대치를 하다가 결국 그 영장 집행이 불발이 된 대통령 안전가옥 삼청동 얘기까지 만나봤고요. 현직 검사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한번 뜯어보긴 해야 되지 않냐는 공개 주장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